안녕하십니까. 재료 양자 물리 두 번째 시간 Mathematics for Quantum Physics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는 동영상을 15분 정도씩 강의를 하고 여러분과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그 양자문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몇 가지 배울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양자물리 그러면 좀 계산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학이 너무 어렵다거나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그런 수학적인 표현들만 좀 몇 가지 배울 예정입니다. 자, 먼저 슈러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러딩거의 고양이는 이제 물리학자인 슈러딩거가 양자 물리의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고양이의 비유를 이제 예로 든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F사이라고 하는 이제 기호가 나와요. 이게 이제 양자 물리에서는 이제 양자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한 입자의 양자의 상태를 뜻하는 그런 함수로 주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 여기 이제 얼굴이 바꿔듣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이 있죠. 여기는 이제 바꿔듣는 얼굴은 살아있는 고양이를 뜻하고요.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 얼굴은 죽어있는 고양이를 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 나오고요. 괄호 모양이 나오고 화살표가 이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표현하는 그런 수학적인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루트 2라는 값이 나와요. 자, 원래 이제 푸사이라고 하는 값은 어느 그 빈 상자에 담겨있는 고양이의 양자 상태를 뜻합니다. 얘가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화살표가 이제 위로 가 있고 아래로 가 있는 건 뭐냐면 그 방사능 물질이 활성화가 된 것과 안 된 것, 이런 그 다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자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독특한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빈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어놓고 방사능 물질을 넣었을 때 그 방사능 물질이 활성화가 되면 고양이가 죽어 있을 테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고양이가 살아 있겠죠. 그러한 상태를 그 박스를 열어보지 않고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의 그 양자적인 상태는 살아있을 확률과 죽어있을 확률이 반반씩 동시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이제 독특한 양자 상태를 갖고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수학적인 표현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러한 이제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겠죠. 자,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복소수입니다.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이 복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허수로 결합된 수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죠. 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느끼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감춰진 그런 숫자 중에 하나인데, 왜 실질적으로는 이 허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축은 실수, 세로축은 이제 허수로 나누게 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복소수를 우리가 2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소수의 계산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이제 켤레 복소수는 원래 복소수에다가 이렇게 그 에스테리카 기호를 붙여서 허수부의 그 앞에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복소수를 뜻하죠. 자, 임의의 그 복소수의 크기는 원래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이제 곱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허수부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고 실수부,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뭐 그 복소수의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그 규칙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실수와 허수로 나눠진 이 복소수를 우리가 그 삼각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임의 복소수 a 플러스 ib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2차원 그 좌표로 나타냈을 때 실수부에서 허수부로 이제 이루어진 그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원점에서 복소수의 위치, 그러니까 R로 표시되어 있는 이 R 값은 이제 크기를 뜻하죠. R 코사인 세타는 복소수의 실수만 의미할 수가 있고, R 사인 세타는 허수부의 숫자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복소수는 우리가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또 테일러의 급수를 이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과학 분야에서는 많이 쓰이는 함수인데, exponential 함수, 지수 함수가 이런 함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자 물리에서는 이 지수 함수를 가지고 상당히 유익한 그런 계산들을 많이 이제 수행을 하게 돼요. 첨주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테일러 급수로 표현된 지수 함수가 있죠. 그 함수에 x 대신에 i 세타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박스에 표현되어 있는 exponential i 세타를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수식은 우리가 유명한 오일러의 수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삼각함수로 또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자물리에서는 원자 핵을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회전하는 그런 입자의 운동, 그래서 circular motion에 대한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는 이제 앵글을 뜻하고요. 자, 오메가는 angular speed, 그러니까 각 속도라고 하죠. 각 속도를 이제 오메가로 표현하면은 거기 시간을 곱하게 되면 전자의 위치를 세타로 각도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표현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웨이브 펑션과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퍼레이터 곱하기 펑션은 U 펑션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자, 오퍼레이터는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펑션은 자,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양자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펑션, 새로운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퀘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오퍼레이터 곱하기 펑션이 뉴 펑션으로 되는 그런 수식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인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코사인 함수가 됐죠. 자, 여기서 d over dx는 오퍼레이터가 되고, 사인 x는 이제 원래의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x는 뉴 펑션이 되죠. 자,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제 수식인데, 자, 예를 들면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뉴 펑션이 아니죠. 똑같은 거죠. x 곱하기 sin x는 sin x 곱하기 x.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뉴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런 수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 곱하기 펑션이 뉴 펑션이 되는데, 특히 이제 뉴 펑션 중에서 원래 펑션을 자,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컨스탄트만 곱해지면 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곱해진 새롭게 바뀐 원래 펑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오퍼레이터 곱하기 펑션이 컨스탄트 곱하기 원래 펑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펑션은 아이겐 펑션이라고 부르고, 자, 오퍼레이터를 곱했을 때 원래 펑션이 그대로 오른쪽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맞춰주는 균형을 맞춰주는 수식을 완성시키는 컨스탄트를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컨스탄트를 찾는 아이겐밸류를 찾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large q small f는 small q small f라면 large q는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small f는 아이겐 펑션, small q는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고, 특히 이제 이러한 특징의 방정식을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exponential 그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다시 이제 이 exponential 함수가 되죠. 그리고 x 앞에 있는 계수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되는데, 자, 이 그 수식이 전형적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에요. 자, 볼게요. d over dx는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 exponential ax는 원래의 아이겐 펑션이 되고, 자, 왼쪽과 오른쪽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아이겐밸류가 컨스탄트 a가 들어갑니다. 자, 이 a는 이제 컨스탄트일 뿐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겐밸류라고 부르고, 자,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그 양자 물리에서는 물질과 그 다음에 이제 파동 에 관한 그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웨이브 중에서는 우리가 정상파, 사인 웨이브를 이제 제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 사인 웨이브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삼각함수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를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특별히 이제 exponential ikx는 cosine kx 플러스 i sin kx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자, 이 지수함수는 eigenvalue equation으로 이제 다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수식이 되고, 아마도 들어보셨겠지만 exponential 함수는 사인 웨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형적인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지수 k는 우리가 웨이브 넘버라고 해서 물리 분야에서는 아주 잘 등장하는 그런 이제 값이에요. 여러분이 참조를 해서 보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풋사이가 그 어떤 한 입자의 양자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그 주어진 시스템에 주어진 공간 안에 그 입자를 발견한 모든 확률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풋사이 그 에스테리카, 이거는 이제 켤레 복소수죠. 그 다음에 복소수 두 개의 값을 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입자를 발견한 모든 확률을 뜻해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시스템에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입자를 발견한 확률이 100%, 다시 말씀드리면 1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자, 이러한 그 방식이 전체 그 입자를 발견 확률이 2되다, 그걸 뜻하게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오소고날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풋사이하고 세타라고 하는 파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펑션이 서로 이렇게 곱해졌을 때, 적분했을 때 0이 된다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갖고 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브라켓이라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렉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우리 복잡한 그 양자 물리의 그런 함수 형태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보셨던 아이겐 펑션 스몰 f의 값을 이렇게 그 괄호하고 q라는 이 미지수에 대한 이런 이제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브라켓 표현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었는데, 그 f 곱하기 f. 자, 요거를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을 다 합치면 전체 시스템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1이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처럼 괄호 열고 q, 그 다음에 q 바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확률은 전체가 1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의 그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브라켓, 왼쪽을 브라, 오른쪽을 캣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랙 그 표기로 우리가 양자역학의 함수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 양자 상태는 이제 중첩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이라는 상태, 2라는 상태, 3이라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양자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중첩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해밀토니안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좀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해밀토니안 상당히 유익한 그런 이제 함수가 돼요. 우리가 이 성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부는 일단 여기까지 녹음을 하겠습니다.